안녕하세요. 김형석입니다. 이렇게 화면 너머로 여러분과 마주 앉으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내가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한 세기를 넘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그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나는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 곁에 선한 사람들을 두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바로 환갑을 넘기고 예순이라는 나이의 고개를 넘어선 여러분의 발걸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여행에 비유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젊을 때의 여행과 예순이 넘어서의 여행은 그 본질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구경하러 떠나지만 나이가 들면 나 자신을 만나러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중한 인생의 후반전 여행길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내 남은 생의 에너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50대 때의 습관대로 혹은 그 조정 때문에 누군가의 여행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고 있다면 나는 오늘 여러분의 옷소매를 잡고 잠시 멈춰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내가 오늘 말하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는 절대로 여행을 같이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노년의 평온을 깨뜨리는 화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지켜보니 인생의 해질녘에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몸의 고생이 아니라 마음의 소란이었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그릇도 조금은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배려하느라 나를 희생하고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교수님,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혼자 가기 외로운데 누구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쁜 동행과 함께하는 여행은 차라리 고독한 방랑보다 못합니다. 잘못된 인연과 억지로 맞춘 발걸음은 여행지가 아닌 지옥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어쩌면 젊은 사람들이 듣기엔 야박하다 할지 모르나 이것은 내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몸소 겪고 깨달은 삶의 지혜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의 초대를 거절하지 못한다면 고통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 빛나고 평온하게 만들기 위한 노학자의 진심 어린 조언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자식 키우고 부모 봉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치열하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로지 나의 내면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여행은 그 돌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잘못된 매듭을 묶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히 여행지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마음의 방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석입니다. 이렇게 화면 너머로 여러분과 마주 앉으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내가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한 세기를 넘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그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나는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 곁에 선한 사람들을 두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바로 환갑을 넘기고 예순이라는 나이에 고개를 넘어선 여러분의 발걸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여행에 비유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젊을 때의 여행과 예순이 넘어서의 여행은 그 본질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구경하러 떠나지만 나이가 들면 나 자신을 만나러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중한 인생의 후반전 여행길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내 남은 생의 에너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50대 때의 습관대로 혹은 그 저정 때문에 누군가의 여행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고 있다면 나는 오늘 여러분의 옷소매를 잡고 잠시 멈춰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내가 오늘 말하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는 절대로 여행을 같이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노년의 평온을 깨뜨리는 화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지켜보니 인생의 해질녘에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몸의 고생이 아니라 마음의 소란이었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그릇도 조금은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배려하느라 나를 희생하고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교수님,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혼자 가기 외로운데 누구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쁜 동행과 함께하는 여행은 차라리 고독한 방랑보다 못합니다. 잘못된 인연과 억지로 맞춘 발걸음은 여행지가 아닌 지옥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어쩌면 젊은 사람들이 듣기엔 야박하다 할지 모르나 이것은 내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몸소 겪고 깨달은 삶의 지혜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의 초대를 거절하지 못한다면 고통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 빛나고 평온하게 만들기 위한 노학자의 진심 어린 조언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자식 키우고 부모 봉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치열하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로지 나의 내면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여행은 그 돌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잘못된 매듭을 묶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히 여행지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마음의 방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류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독선적인 사람, 즉 지시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한 이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고집이 세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서까지 누군가 위에 서서 지휘하려 들고 상대방의 취향이나 속도를 무시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나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의 계획만을 강요합니다. 여기 맛집이라니까 무조건 이거 먹어야 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기 꼭 가야 해. 라며 동행자의 컨디션이나 마음 상태는 안중에도 없지요.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자기 결정권입니다. 젊어서는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고 집에서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내 뜻대로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친구나 지인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일정에 나를 끼워 맞춰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휴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예순 이후의 여행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창밖 풍경만 하루 종일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계획에 없던 골목길을 정처 없이 걷고 싶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통제하려는 사람은 이런 여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여행은 일종의 정복과 같아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도장을 찍듯 다녀와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강박적인 태도는 동행자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결국 신체적인 피로감까지 불러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타인을 배려해서 리드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안함을 타인을 조종함으로써 해소하려는 심리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내려놓음에서 오는데 여전히 무언가를 쥐고 흔들려 하는 모습은 그 영혼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에 군자는 화의부동 허얼부동이라 했습니다. 남과 화목하게 지내되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독선적인 사람은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방식이 정답이라 믿고 타인을 그 틀에 가두려 합니다. 이런 사람과 며칠을 함께 지내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보고 싶었던 풍경도 느끼고 싶었던 감정도 모두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순이라는 나이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 자격이 충분한 나이입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병사가 되기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행지에서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존감이 낮아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듭니다. 그런 미성숙한 욕구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을 때 평소 그 사람이 남의 말을 얼마나 경청하는지 타인의 보폭에 맞춰 걸을 줄 아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평소 대화에서도 자기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었다면 여행지에서는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몸만 와 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말은 내 방식대로 할 테니 넌 입 닫고 따라와 라는 뜻과 같습니다. 참된 여행의 동반자는 서로의 뒷모습을 지켜봐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늦게 걸어도 재촉하지 않고 내가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기꺼이 거리를 두어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배려가 없는 사람과의 여행은 차라리 길 잃은 나그네의 외로움보다 더 뼈아픈 법입니다. 노년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이제 오롯이 여러분의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부류는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매사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 즉 인색한 마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돈을 펑펑 쓰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10원짜리 하나까지 따지고 들며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여행을 떠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비싸더라도 기분 좋게 근사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자가 메뉴판의 가격만 보며 인상을 찌푸리거나 공통 비용을 정산할 때 소수점까지 따져가며 손해보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다면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이 집은 비싸기만 하고 맛은 별로네. 집에서 해 먹으면 얼마면 되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곁에서 풍미를 느끼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의 말년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늘 쫓기듯 살아가고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주변에 늘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의 돈은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여야지 내 영혼을 가두는 창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색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메마른 정서를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여행을 가면 여러분은 어느새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기념품 하나에도 눈치가 보이고 조금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자고 말하는 것조차 망설여지게 되지요. 여행은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를 대접하러 가는 길인데 오히려 더 좁고 답답한 계산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추해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떠날 준비를 서서히 해 나가야 하는 나이입니다. 움켜쥐는 법보다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행지에서까지 한 푼 두 푼에 목숨을 거는 동행자를 보고 있으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인색한 사람은 대개 마음도 인색합니다. 그들은 남이 베푸는 호의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이 베풀어야 할 차례가 오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납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으며 여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미천이 금세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남는 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낭비해버린 내 시간에 대한 후회뿐입니다. 여러분, 예순이 넘었다면 이제는 가치 있는 곳에 기분 좋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번엔 내가 낼게, 다음엔 자네가 사게나 하고 허허 웃으며 넘길 줄 아는 넉넉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 넉넉한 기운을 가진 사람과 함께해야 길가의 풀꽃 하나도 더 아름답게 보이고 스치는 바람도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인색함은 전염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고 나조차 옹졸한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의 시간을 그런 어두운 기운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행 가방 속에 계산기를 넣어가는 사람보다는 따뜻한 마음과 여유를 담아가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예순 이후의 삶을 우아하고 품격 있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이 모든 선택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은 마치 커다란 보따리를 비워가는 과정과 같더군요.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채우려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사귀려 애쓰지만 예순이 넘고 이른이 되면 그 보따리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이자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 즉 매사에 불평하는 이, 내 뜻대로만 하려는 이, 그리고 인색함에 갇힌 이들과의 여행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남은 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래도 이번 한 번만 참아보자 라거나 내가 안 가면 저 사람이 서운해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발걸음을 떼지 마십시오. 그런 배려는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결국 상처로 남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이제는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번에는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네. 혹은 내 건강 상태가 그 일정과는 맞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100세를 넘게 살면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관계에 나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병드는 법이죠. 그렇다면 예순 이후의 여행은 어떠해야 할까요? 나는 여러분이 고독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 두렵다고들 하지만 사실 나 자신과 대화하며 걷는 길만큼 풍요로운 길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멈추고 싶은 곳에서 멈추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천천히 음미하며 지나가는 바람의 결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면 서로의 침묵을 어색해 하지 않는 사람과 가십시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가 늦게 걸어도 말없이 보폭을 맞춰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것에도 참 좋다, 고맙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그런 동행자와 함께라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도 인생의 커다란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얼마나 멀리 가느냐, 얼마나 유명한 곳을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 내 영혼이 얼마나 맑아지는가가 본질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깊어짐의 시간을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제 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새로운 새벽입니다. 지금까지는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십시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하고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들에만 집중하십시오. 여행 가방을 꾸릴 때 무거운 짐은 다 빼놓고 가벼운 마음 하나만 챙기듯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가볍고 경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드린 조언이 여러분의 노년을 조금 더 평안하고 우아하게 만드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온 이 늙은 교수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